팔봉이 이야기 1. 팔봉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은 2019년 8월 16일 행복충전소 비해당에서이다. 녀석은 다른 5아기와 함께 비해당 현관 앞 재어미의 집에서 세상에 나온 첫소리를 냈고 나는 그걸 똑똑하게 들었다. 새끼를 낳는 어미 개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나는 현관문 가까이 앉아 바깥의 동태를 엿듣고 있었다. 아주 가녀리지만 제법 날카로운 강아지의 소리가 처음 들렸고 그 소리가 점점 약하게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어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나는 한 마리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밤은 밖에 나가지도 문을 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칠봉이 집이 현관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튿날 꼭두 새벽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계집을 들여다보았다. 눈을 뜨지 못한 주먹만 한 강아지를 칠봉이가 품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쪽으로 귀를 곤두세웠다. 소리는 마당 아래에서 나는 것이었다.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 소리를 가능한 한 적게 내려 했으며 아래 텃밭으로 내려갔다. 간밤 처음 들은 그 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정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선 자세에서 무릎을 굽히고 소리 가까이 주저앉았다. 그래도 여전히 가녀리며 날카로운 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렸다. 손으로 불을 살그머니 헤쳤다. 그러자 그 속에 소리의 정체 즉 강아지 한 마리가 겁에 질린 것처럼 숨어 있었다.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였으나 분명히 녀석은 어떤 두려움과 맞서는 것 같았다. 칠봉이가 낳은 녀석 중 첫째라는 것을 녀석의 소리로 나는 분명히 알았다. 놀라지 않게 살포시 잡으려고 하니까 녀석은 안간 힘으로 불을 잡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반항하는 녀석을 지어미에게 돌려주었다. 그때 나는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했다. 갓 태어나 눈도 뜨지 못하는 녀석이 태어난 집에서 멀리 아래 텃밭까지 간 것이 궁금하였다. 어인 일인지 어미개 칠봉이는 이 녀석을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른 아기들은 집에서 보호하며 이 녀석을 자꾸 집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도로 집에 넣어주었다. 그렇게 팔봉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5 형제보다 겁이 많고 소심한 녀석의 소리는 제일 컸다. 그래서 6마리 중 녀석의 소리는 바로 내 귀가 알 수 있었다. 그 이전에 나는 키우던 개가 강아지를 낳은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탓에 6마리는 그게 그것 같아 구별하기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한 마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소리가 개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2달 후에 팔봉이는 형제와 헤어져야 했다. 그리고 혼자 남았다. 녀석은 어미의 지극한 보호와 양육하에 무럭무럭 잘 자랐다. 커가면서 녀석의 소극적이고 겁이 많은 성격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 과정에 어미 개에게서 사냥 기술도 훈련받았다. 점차 녀석에게 제어미의 기질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럴 즈음에 나는 2 녀석을 데리고 뒷산을 산책하곤 했다. 팔봉이는 어미 개의 냄새를 맡으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처지지 않고 잘 따랐다. 또 몇 달 뒤 팔봉이는 몸집이 어미만 한 성견으로 자랐다. 그런 어느 밤에 어미 개만 보이고 녀석의 모습이 미해당에 없었다. 한 이틀 뒤에 녀석이 나타났다. 녀석이 어미를 따라 먼 데까지 갔다가 길을 잃고 겨우 집을 찾아온 것이라 여긴다. 그런 일이 또 있었다. 또 한날에도 녀석이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녀석이 보이지 않았다. 3일이 지나고 4일 지나도 녀석이 오지 않았다.
끝내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 못 찾아오는 것이라 여기던 어느 날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녀석이 온 걸 알았다. 온 순간은 보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섰을 때야 녀석이 내 앞에 있단 걸 알았다. 그 후부터 산책하면 어미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두 번 혼이 난 걸 녀석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다. 팔봉이가 성견이 되었을 때 두 동생이 태어났다. 아비는 달라도 어미가 같은 두 동생이 생긴 것이다. 녀석은 동생들을 괴롭히기는커녕 어미와 함께 잘 보살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녀석은 두 동생을 영영 잃었다. 같이 함께 멀리 산길을 돌아다니다가 두 동생이 따라오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겠다. 칠봉이의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기울 만큼 온정을 들이고서 칠봉이가 두 녀석을 독립시켰다는 걸 말이다. 그 전에 팔봉이도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으므로 나는 이 사실을 자신이 있게 말한다. 2020년 12월 27일 팔봉이 이야기 2. 딱히 목적지 정하지 않고 길 따라 나설 때 카톡이 신호를 보냈다. 그때 매피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한적한 시골길이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길동무를 잠시 세울 곳을 찾아 멈추어 확인했다. 사진에는 한 마리 개가 있는데 온전치가 않다. 이 사진을 보낸 사람이 얼른 머리에 떠올랐다. 그가 내가 비해당을 비운 사이 전날에 자두 농사를 하던 묵밭에 올라온 모양이다. 사진 속의 개도 그를 알므로 경계를 하지 않고 있던 걸 알았다. 사진 속의 개는 뒤 오른쪽 다리에 흉물스런 장치를 달아 질질 끌고 다니는 상태이고 며칠 되었다. 그걸 보고서 그가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다. 못 보일 걸 보였다는 야릇한 생각마저 들어 고맙게 알려온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전화했다. 받기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도 많이 걱정한다는 걸 목소리의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사진 속의 개는 비해당 동물가족 팔봉이다. 녀석이 운이 몹시 나쁘게 며칠 전 인간이 놓은 덫이 걸렸다. 그 사실을 안 날 아침에 어떡하든 덫을 제거해보려고 녀석에게 가까이 접근했다. 그때 녀석은 아래 텃밭에 있었다. 어미개와 녀석의 두 동생도 덩달아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가까이 가자 녀석은 그 상태에서 무거운 덫을 질질 끌고 달아나는 것이었다. 칠봉아,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라는 말도 통하지 않았다. 정작 이 말을 알아들은 어미개 칠봉이었다. 냅대는 새끼 머리 있는 쪽에 비호같이 다가간 칠봉이가 덥석 녀석의 목덜미를 무는 신용을 하며 사납게 호령했다. 가뜩이나 덫이 걸려 겁을 잔뜩 먹은데도 괴로운 녀석은 놀란 나머지 옆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에 나는 덫을 보며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한 번도 이런 몹쓸 물건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이다. 그러는 동안에 쓰러졌던 녀석이 슬그머니 일어나 또 달아나는 것이었다. 조심스럽게 덫을 살폈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도로 녀석에게는 참지 못할 고통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달밤말레이에 올라간 사람에게 전화했다. 그는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날 몇 시간 지나 정오가 되어갈 즈음에 그가 전화했다. 실패했다는 것이다. 낯선 두 사람이 가까이 가자. 팔봉이는 덫이 갇히고 나서 오른쪽 발을 땅에 디디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 나게 냅대고 말았다는 것이다.
내가 부탁한 사람은 개에 대해 잘 알고 잘 다루는 전문가를 데려갔다고 했다. 그런데도 두 남자가 덫이 걸린 개 한 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했다는 말을 전화로 듣는 순간 더 마음이 갑갑하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날 이칠봉에서 내려와 바로 비해당에 가지 않았다. 낮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내내 팔봉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한두 시간 돌고 비해당 마당에 들어서니 이름을 짓지 않은 두 마리 동생과 어미개칠봉이만 반기는 것이었다. 길동무에서 내리자마자 새 녀석은 거들떠보지 않고 한눈에 비해당 주변을 쭉 살폈으나 팔봉이가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는 달이 훤하다. 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인지라 달빛도 매우 밝다. 안에 들어설 생각도 못하고 아래 텃밭과 뒤 텃밭을 비롯하여 비닐하우스 있는 쪽을 살폈으나 녀석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어디 갔는지 걱정이 앞섰지만 당장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분이 더 착잡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안에 들어 바로 캔맥주를 따서 벌컥벌컥 마시며 녀석 생각에 매달렸다. 저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란 걸 녀석도 분명히 알 것이다. 그런데도 녀석이 덫에 걸려서도 내가 저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몸에 밴 습관 탓일 것이다. 맥주를 마시다 말고 얼른 한 생각이 났다. 바로 실천해보려고 밖에 나섰다. 개목줄을 찾아 칠봉이에게 보이며 말했다. 칠봉아. 쟤 봐라, 얼마나 아프겠니? 너도 저렇게 당할 수 있을지 모르니 앞으로 목줄 차고 멀리 돌아다니지 마라. 말이 끝나는 순간 녀석이 슬그머니 머리를 옆으로 돌리더니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아래 텃밭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었다. 제 어미를 묶어두면 팔봉이가 어쩌면 저를 그렇게 하는 것에 수긍할 것이란 생각은 이래서 빗나갔다. 뭔 영문이지 모르는 천방지축 두 꼬맹이는 군것질을 달라고 그 와중에도 발에 매달려 안달이다. 심통이 나서 육았더라. 너희는 누나가 걱정도 안 되니? 하며 잔소리를 했다.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꼬맹이들은 그래도 막무가내다. 그래서 두 녀석의 콧잔등을 손가락으로 튀겨 혼을 내자 그때야 제 어미가 간 아래 텃밭으로 불이 나게 내빼는 것이었다. 오늘이 3일째다. 그런 상태에서 팔봉이 녀석이 남의 사진에 그 비참한 모습을 남기고 만 것이다. 아무튼 내일이라면 자신이 일보다 더 생각하는 그는 이렇듯 오늘은 덫이 걸려 고생하는 팔봉이를 나와 함께 걱정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해볼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겠노라고 말이다. 2020년 12월 29일 안동기란천변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